안녕하세요. 세류TV 김지현입니다. 요즘 이런 우편물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국세청에서 온 우편물인데요. 부채 상환에 따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 혹시 받으신 분 계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해당 자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고 이러한 안내문이 어떻게 나한테 오게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서에서 부채 상환에 대한 해명자료 안내문을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통점이 있죠. 뭘까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부동산을 취득하신 분이 대다수일 겁니다.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구청이나 아니면 부동산원에 제출하셨던 분들이 해당 서류를 제출할 때 내가 차입한 금액이라고 했던 부채 금액을 어떻게 상환하고 있는지 국세청에서 검사하는 내용이에요. 이 안내문의 내용을 저희가 먼저 좀 살펴볼게요. 안내문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부채에 대하여 해명 자료를 제출할 땐 근거 자료를 함께 보내주시기 바라며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할 때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세금이 부과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자기 기분이 어떠신가요? 뭐지 내가 뭘 잘못했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이 부채 상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는 이 부채가 소멸할 때까지 매년 혹은 2년에 한 번씩 국세청에서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딱 이 안내문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너가 취득한 이러한 등기되는 자산, 주택들이 남의 도움을 받아서 혹은 부채를 일으켜서 샀다면 이 부채를 네가 어떻게 갚아나가고 있는지 알려줘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제 주택을 구입할 때 은행 대출을 빌릴 수도 있지만 또 저희가 뭘 할 수 있죠? 부모님, 친인척 간에 돈을 빌릴 수 있죠. 부모님, 친인척 간에 돈을 빌린 것은 증여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증여로 볼 수 있죠.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부모님한테 돈을 빌린다는 게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이진 않아요. 아무래도 요즘 신혼부부들이 집값이나 전셋값을 마련하기 어렵다 보니까 부모님들의 도움을 받는 거죠. 근데 그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건 좋은데 그 부분을 무상으로 받는다라고 하면 증여세를 내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낼 때 우리가 빌렸다고 하고 냈잖아요. 국세청에서는 너네 이거 빌렸다고 얘기했지? 오케이. 야 그럼 너 이거 갚는 것도 우리한테 계획 알려줘?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준비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아까 문구에서 보셨다시피 상환하였다면 근거서류를 제출하길 바라며, 근거서류 뭐 저희가 급여소득자시면 근로소득에 관련된 내용, 사업하시면 사업에 관련된 내용, 뭐 코인 하셨으면 코인 거래소 내역, 뭐 로또 되셨으면 로또 당첨 내용,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내가 어떠한 소득이 발생을 해서 그 소득의 원천으로 이 부채를 상환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씩 따져볼게요.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그러면 어떻게 갚으셨어요? 라고 하면 저 연봉 뭐 6천이에요. 이 정도는 충분히 제가 갚을 수 있죠?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내가 얼마를 버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제가 그 다음 질문 여쭤보죠. 뭐라고 여쭤볼까요? 1년에 카드 얼마나 쓰세요? 국세청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는 뭐냐면 내가 1년에 얼마를 버는지도 알고 있지만 내가 1년에 얼마를 쓰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연봉 5천만 원 받고 있어요. 근데 내가 카드로 이제 결혼하고 처음이니까 많이 썼을 거 아니에요? 4천을 썼어요. 그래서 나는 5천을 버는 사람이었는데 1년 동안 4천을 썼으니까 1,000만 원만 남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국세청에 가서 저 이거 5천만 원 돈 하나도 안 쓰고 다 갚았어요 라고 하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내가 이 돈을 갚았다고 하려면 내가 이 갚는 원천의 금액들을 어떻게 마련을 했는지를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하다못해 내가 1년에 5천만 원을 갚았다라고 하려면 실제 내가 5천을 번 것도 중요하지만 한 푼도 안 쓰고 5천을 번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야 국세청 조사관이 김주현 씨는 검소하시군요. 5천을 벌고 한 푼도 안 쓰셨네요. 라고 하고 그래도 좀 봐주겠죠. 물론 한 푼도 안 쓴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전 배우자 카드를 써서요.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 부채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당장에 내가 이 부채를 실제 갚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냥 매년 내가 관리를 해나간다. 그 관리를 해나감에 있어서 조금은 계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최근에 이런 부채 상환 관련 자료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저한테도 상담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왔었고, 그분 같은 경우에도 한 3, 4년 전에 주택을 취득을 하시면서 부모님에게 돈을 일부 차입을 하셨었단 말이에요. 그 일부를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부채를 어떻게 갚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분은 이제 뭐 통장으로 다 계좌이체를 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나 통장으로 다 드렸으니까 된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지만 실제 이분 같은 경우는 가정주부셨거든요. 가정주부신데 이건 돈은 어떻게 마련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분한테 받으셔서 그리고 나서 이거를 상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주부이신 경우에는 결국 그 사회 활동을 하시는 배우자분의 이러한 소득 내역들이 증빙이 된다라고 하면 해당하는 증빙 내역으로 저희가 이 부채를 상환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근거 자료로 낼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지금부터 다시 서류적으로 갚아야 될 부분들이 근거가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아버지 아들 낳았으니까 그냥 이거 빚 한 5천 깎아주시죠? 이런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당장 이런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도 중요하지만 내가 앞으로 주택을 이러한 부모님의 자금이나 친인척의 자금을 가지고 혹은 은행의 대출을 가지고 부동산을 구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상환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도 꼭 주의 깊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 국세청은 끝까지 따라와서 여러분들에게 세금을 추징할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우리나라 국세청은 제가 죄가 없는 걸 제가 밝혀야 돼요. 되게 특이하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제 경찰들이 혹은 다른 사람들이 너 무슨 죄야? 라고 오잖아요. 근데 국세청은 이렇게 안내문 하나 보내요. 너 이거 근거자료 안 내면 너 증여라고 추정할 거야? 그럼 우리가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리미리 해놓지 않으면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고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신혼부부를 시작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주택을 취득하시는 분들 혹은 이런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도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러한 자금관리 계획은 세우셔서 이러한 안내문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원래 그랬던 것처럼 이러한 근거자료를 내시게 되면 국세청에서도 별 문제 없이 지나가실 수 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가볼게요. 처음 우리가 이렇게 주택을 구입을 하시게 되면 주택자금조달계획서라고 하는 부분을 작성하시게 될 거예요. 이거 작성하실 때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부동산원이나 아니면 구청으로부터 저희가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받으시게 될 거예요. 그 부분 또한 내가 실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한 부분에 근거해서 명확하게 작성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저희 부채 상환 해명 자료에 대한 안내문이 나오게 되는데 간혹 이렇게 구청이나 이런 부동산원에서 오는 서류들을 조금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의도적이지 않게 요즘 우편함을 많이 보시나요? 잘 안 보시잖아요. 이러한 우편으로 오는 우편물들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챙기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자금 조달 취득 계획서부터 그다음에 소명 안내문까지 저희가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자금으로 어떻게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기초 자료가 되어야 나중에 우리가 소명을 할 때도 이게 감내가 가능한 부분으로 소명이 되는 거예요. 간혹 내 돈 얼마야? 뭐 남의 돈 얼마야? 아빠한테 얼마 빌렸어? 막 아버지한테 부모님한테 얼마 빌렸어? 이렇게 그냥 너무 뭉뚱그려서 쓰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그러시면 안 돼요. 나중에 10년 동안 관리한다니까요, 국세청에서. 그래서 꼭 나라에 제출하는 이러한 관련 서류들은 정확하게 작성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한을 지켜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공무원들은 너무 힘들어하세요. 이 두 가지를 꼭 지키셔서 주택을 오롯이 본인의 명의로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